잘 찍어줘. 인재개발이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고 옆에 앉아있구나. 오늘은 그 사장님하고 저 팀장님이 사실상 벽이 없이 1대1 대화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아주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난 화요일 15일 날 사장님과 임원진들 그리고 본부 선임 부위원장님들을 모시고 발표한 자료 가운데 일부입니다. 우리 공사는 경비, 자산, 순환 구조가 모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수익 구조가 최악으로도 문제입니다. 공사 수익의 대부분이 NPL 관련 업무에서 발생하고 있고 여타의 사업은 사업비 보존이나 원가 이하입니다. 공사가 영위하는 그 사업들이 상호 이질적이어서 수평적 결합이 어렵고 시너지 창출이 곤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공사의 최대 현안으로 공사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이 월요일날 뭐 이렇게 토론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니까 딱 두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외환에 대해서 메시지인데 지금 팀장들은 어떻게 보면 현업의 어떤 그 중간 관리자로서 실무 책임자지만 차세대 경영진 리더 아니냐. 사장님 두 번째 메시지가 일단 재밌게 해라. 내가 어떤 형식과 기존에 짜여진 이미 받은 보고가 아니더라도 좀 어떻게 보면 말 안 되는 소리 같더라도 팀장들이 제기하는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듣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올해 좀 땡겨질 거라는 게 우리 지금 남희진 팀장 쪽의 고객팀 관측입니다. 그래서 대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의 캠프가 잘했냐 뭐했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인수위, 이제 대선 캠프하고 인수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역할이 또 우리 운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이슈들, 아까 박 사장이 얘기했던 또 우리 팀장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이슈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인 교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주제가 뭐가 되셨어요? NPL 사업 1, 인수 담보증권. 주제가 어려운데. 그럼 대충 되는 거지. 그럼 우리 후배들이 다 왜 그걸 안 되겠어? 짝대기를 하고 안 되면 짝대기. 그렇죠. 대신 일단 그 최영성 들어오면 박수로 일단 하면. 그리고 축하합니다. 에이 또 늦게 들어왔다고 또 뭐 시키려고 아니 늦게 들어왔다 시키겠어요. 얼마나 인간적인데. 사실은 지금 많이 남는다 하더라도 임금비밖에 안 남아요. 이익이 남느냐 안 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영역이나 비용이 축소되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두 분 중에 발견했어요. 세상 중 나이 제일 큰 사람. 서로 양보하는 훈훈한 상품권. 그런 분위기 되냐? 그건 안 바꿔. 저걸 갖다 그 다음에 하나씩 넣으면 되겠네요. 예, 일단 이슈를 묻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 관련해 갖고 이제 손실 부분이 날까 이런 부담 때문에 이 기업 구조조정이나 해외 사업 쪽은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실패를 했을 때 그 직원에 대한 이제 그 질책이 너무 이제 무거워버리면 안 되니까 상시 기업 구조조정 조정이라는 걸 하려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어쨌든 어떤 형태든 자금을 줘야 돈을 투자할 수 있어야 그 기업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흔들림할 수 있는 거지.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업무하고 이 업무 이외의 시간은 이게 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결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인수위가 잘못한 것도 없어. 열심히 했어. 밤이면 밤마다도 나왔고 그 정도면 웬만하면 다 앵콜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 근데도 안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옆을 보는 거지. 눈치 보고 왜? 그게 집단 사고야. 그러니까 1000명 있으면 똑같이 가야지. 내가 조금 다르면 다양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는데 괜히 조만한 척하고 힘이 안 되는 내일 되는 거. 단성을 존중 안 하는 거야. 원하는 게 원인이죠. 이게 문제야. 네. 사장님은 규정을 바라보고 이제 판단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시는데 우리는 규정부터 봐요. 그게 가능한지. 업무 분양 용에 우리 가능한지 막. 완파이프 만들려면 2시간 걸리거든. 사장님이 이거 좀 알 필요 있어. 메모봉으로 난 좋아. 나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 그러면은
미소금융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철학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 금융이다. 우리는 복지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이 혼돈되면서 많이 퍼주는 게, 많이 주는 게 우리의 롤이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과연 금융이냐, 그 복지냐, 이 부분에 대한 그 기준점을 못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리스크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리스크 관리를 잘못하면은 얼마 안 가서 이제 바로 손실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 서민금융이라든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본적인 철학은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기 재원 확충 구조가 있으면 지속 가능할 수 있거든요. 공사 수수료를 체납자한테 받는 거가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좀 가져왔거든요. 그냥 국가에서 받아야지 체납자한테 그걸 받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그 체납자 저항도 좀 심해지고 그래요. 대납자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낼 걸 왜 넘겨가지고 수수료 내라고 하느냐. 그런 부분도 좀 논리적으로 그렇게 맞지. 네, 지금 이 시간은 오늘 약 4시간에 걸쳐서 토의한 워크샵 발표 자료를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 이후에 분석을 저희 종기부하고 우리 소관 단위연구 순리부전자라고 분석을 해서 이번 저희 종기부에서 추진하는 그 지속가능 사업전략 컨설팅의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개발 금융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요. 민간 기업 등에 파견해서 실무 능력을 배양해야 되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그 최소 근무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미래 전략실 내에 부동산 여구조사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나왔고요. 저희 MPL 사업 부분은 핵심 사항만 불입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을 인수해와서 금융기관이 뭔가 메리트를 볼 수 있는 특례라든지 그 다음으로 이사결정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 사장님이야 경영진들한테 이렇게 쓴소리도 하고 좀 이런 자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경영진들이 그 책임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참고로 제가 발제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공공성 위주로 대학생 학자금이라든지 공공부분 채권 이런 부분에 좀 틈새를 찾아서 대중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요. 시작하기 전에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합니다. 예, 저희 오늘 이번 시간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요. 그 기업 문화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연하지 못하다는 부분, 그리고 왜 우리는 독특한 그 기업의 기업 문화가 없을까? 그다음에 이벤트식 기업 문화가 좀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숙소까지 이어지는 어떤 상하관계, 이런 문제까지 다양한 것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임원분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스럽다 캠코에 왔더니 이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부서 간의 협업이 되는 것 같지만 잘 안 된다. 별관보다도 이제 본관에 더 이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팀장님들이 특히 나이가 이제 좀 많지 않은 팀장님들이 가셔가지고 팀원들이 자기보다 전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요. 끼리끼리 문화, 월화수목금 아마 다 밥 먹는 날이 정해져 있으시죠. 가정과 회사의 양립을 갖다 저하는 문제가 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업 문화로 풀어나가야 된다. 업무의 질의 절차가 한번 만들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간소화하자. 그 다음에 메모 보고가 도입됐는데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이거를 강제성을 부과하자. 특히 이제 그 담당자들은 이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신중한 발탁 인사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관리자에 대한 코칭 리더십. 그 다음에 팀 안에서 또 팀 대화의 날을 정해서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고요. 아까 끼리끼리 문화, 월화수목금 다 점심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방식으로 해가지고요. 하루에 한 달에 하루를 정해가지고요. 정보 시스템실에서 조동석 팀장 지휘하에 막 돌립니다. 막 돌려가지고 딱 뜹니다. 오늘은 이 사람과 식사할 것. 그러면 회식은 9.11 원칙을 준수하자. 다 아시죠? 9.11. 9시까지 1차에서 한 가지 술로만. 그
그다음에 이제 그 임원 재실 등을 강제 소등하자. 그다음에 지역본부 등 원룸형 숙소를 조속히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윗분들께서 퇴근 무렵에 얼른 들어가고 내일 9시에 보자. 그 말을 좀 하지 말자. 근절하자. 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퇴근 시간 무렵에 업무 지시나 회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좀 우리 팀장들이 나서서 말리자. 저희 3자로 조 이름은 소녀시대로 정했습니다. 서민금융이 우리나라 서민들에게 즐거움도 드리고 또 서민금융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서민금융 관련해서 인프라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공사의 정체성 내지는 차별성이 서민금융과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세 번째는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 이거는 서민금융 대내외적인 실효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서민금융을 하려고 하면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공공성이냐 실효성이냐 아니면 금융이냐 복지냐 이런 컨센서스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 돈으로 신용회복기금으로 전입을 할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신용회복기금 재원 확충도 되고 공사의 공공성도 강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민금융과 채권회사 사업을 분리를 해서 서민금융 쪽에서는 그러니까 신용회복기금을 바꾸는 것 같은 서민금융 사업을 담당을 하고 전북지역본부의 김도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원인이 뭔가? 그다음에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이 대표적인 것이 전산인데요. 그 난이도가 지금에 맞게 세분화해서 팀장들이 우리 리캠코의 중추 세력이겠고 어떻게 보면은 신세대하고 우리 좀 이제 나이 많은 세대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세대가 됐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지 팀장의 역할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 앞으로 그 조직이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되면서 전문가 양성, 그다음에 신속한 의사 결정 그런 등등의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얘기가 된 것 같고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을 추려서 앞으로 공사의 그 발전 명제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 간의 그 소통을 하자. 경영진이 책임을 안 지는 자도 다 있더라.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대화 부족 내지는 소통 부족에 의해서 생긴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허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면은 앞으로 캠코의 굳건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실 절신 프로젝트에 대한 열렬히 팬입니다. 이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참여하는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높다 보니까 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날 집사람 참여는 못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일정을 공지를 해줘야지 휴가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럼 미리 좀 당겨서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족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조금 더 확대가 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갖고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가족들한테도 봉사한다 이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회복기금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현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후 인원의 변동은 없는 듯 업무량이 대단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을 폭주하게 한 주범이 전 것 같은데 대단히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서민 쪽을 이제 주목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해온 지도 제법 되고 그러는데 제 주변에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역점을 좀 둘 필요는 있겠다 해서 한 거고 아까 이제 금융하고 복지를 구별을 잘 못한다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복지적인 시각에서 어프로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벤트 위주로
옮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시도하고 그 접목을 시도한 것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복지의 속성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거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 엄청난 성과를 거뒀는데 그게 이제 리스크에 노출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서로 리스크에 노출돼도 어떻습니까? 원래 그 정리하는 게 캠코의 역할 아닌가? 그 바꿔드리는 놈 받아서 안 갚은 사람이 있으면 그 정리해 주는 게 또 캠코의 역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상 그 사장님과의 밀대화 시간을 마치고.